쏟아지는 경제 데이터, 그리고 쉴 새 없이 울리는 뉴스 알림. 네, 정말 정신없죠, 요즘. 그렇죠. 게다가 도무지 방향을 알 수 없는 시장 움직임까지. 바쁜 일상 속에서 이 수많은 정보를 소화하시느라 좀 압도당하는 기분을 느끼신 적 있으실 겁니다. 맞아요. 매일 쏟아지는 리포트만 봐도 숨이 찰 지경이니까요. 환영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 엇갈리는 분석과 방대한 리포트들 사이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의미 있는 인사이트만 착 추출해드리는 심층 분석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그야말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역사적인 변곡점이 될지도 모르는 날이죠. 2026년 2월 23일의 시장 동향입니다. 드디어 이 날짜를 다루게 되네요. 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 미국 증시가 전반적인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무려 3%나 비틀거리는 동안에요. 네. 한국 증시는 무려 11%대 급등 랠리를 펼치는 이례적인 디커플링, 그러니까 탈동조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보기 드문 현상이죠. 게다가 10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글로벌 시장에서 대이동을 시작했잖아요. 도대체 지금 자본시장 물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시장 상황은요. 단순히 어제보다 지수가 몇 퍼센트 오르고 내렸다 이런 표면적인 숫자 변화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108조 원에 달하는 자금의 이동 그리고 한국 시장의 독보적인 질주 이 현상의 이면에는 글로벌 자본의 거대한 재배치라는 매우 묵직한 시그널이 숨어 있습니다. 글로벌 자본의 거대한 재배치. 여러 소스의 데이터를 층층이 겹쳐서 들여다보면요. 자본이 지금 어디로 도망치고 있고 또 어디로 공격적으로 유입되는지 그 뚜렷한 궤적이 보입니다. 아, 궤적이 보인다. 오늘 그 거대한 흐름의 맥락을 저와 함께 짚어보시죠. 자, 이제 하나씩 풀어볼까요? 먼저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이 다 쏠리고 있는 한국 증시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국 시장 상황이 지금 아주 뜨겁죠. 오늘 장중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보면요. 코스피 지수가 마침내 5,800선을 넘었습니다. 전일 대비 0.51% 상승해서 5,838.02포인트를 기록했고요. 네. 장중 최초로 5,900선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0.16% 상승해서 1,155.87포인트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벌써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코스피 6천 시대가 열렸다는 기대감이 아주 팽배합니다. 6,000이라니 진짜 꿈의 숫자 같은데요. 그런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 이게 그냥 단순한 강세장 느낌은 아니에요. 네, 자세히 들여다보면 온도차가 좀 있죠. 맞아요. 삼성전자가 192만 2,200원으로 1.10% 오르고 현대차가 52만 1,000원으로 2.36% 상승하면서 시장 기둥 역할을 확실히 해주고 있는데요. 대장주들이 버텨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은 39만 7,000원으로 1.12% 하락했고요. 삼성 SDI도 39만 1,500원으로 2.61%나 빠졌어요. 섹터별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거든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점은 과거 한국 증시가 이런 폭발적인 상승 랠리를 보일 때의 패턴과 지금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보통 어땠죠? 이전에는 코스피가 강하게 치고 올라갈 때 특정 기술주, 특히 반도체 섹터가 지수를 거의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독주 체제였잖아요. 맞아요. 반도체만 오르는 장. 그렇죠. 하지만 이번 상승장을 이끄는 주도주는 반도체 너머로 훨씬 광범위하게 뻗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운수창고업이 무려 4.50%나 급등을 보였고요. 4.5%나요? 와. 네, 그리고 섬유회복, 건설업, 은행업까지 골고루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눈여겨보셔야 할 대목은 증권과 금융지수인데요. 금융주가 요즘 심상치 않더라고요. 연초 대비 벌써 2배나 급등했다는 데이터 포인트가 있습니다. 연초 대비 2배요? 무거운 전통 금융주에서 이런 변동성이 나온다는 건 정말 이례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한국 같은 수출주도 국가한테는 최근 미국의 관세 부담 완화 움직임이 엄청난 호재로 작용한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동안 불확실성 때문에 짓눌려 있던 수출 관련 제조업이나 운수창고, 나아가서 그 기업들에게 자금을 대는 금융섹터까지 온기가 확 퍼진 거죠. 아,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그리고 제가 데이터를 보면서 진짜 놀랐던 건 투자 주체의 변화거든요. 아, 수급 말씀이시죠? 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물량을 던지면서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지수는 오히려 장중 5,900을 뚫었단 말이죠. 네. 그 빈자리를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난 매수세로 다 받아내면서 시장을 끌고 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바로 이번 랠리의 핵심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막강한 자금력이 지금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거죠. 외국인 매도 폭탄을 개인이 다 방어하고 밀어 올린다니
확실히 시장 지형이 바뀌었네요. 자,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한국 증시가 이렇게 뜨거운 반면에 미국 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주요 지수를 보면 S&P 500은 6,861.89로 0.0% 완벽한 보합으로 마감했어요. 나스닥과 다우존스도 소폭 상승에 그쳤죠? 네, 나스닥이 22,886.07로 0.90% 올랐고 다우존스는 49,323.05로 0.13% 올랐거든요. 지표만 쓱 보면 그냥 조용한 하루였나 싶으실 겁니다. 그쵸? 근데 섹터별 현황을 쪼개서 들어가 보니까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더라고요. 부동산 섹터가 단 하루 만에 7.42%나 폭등을 했고요. 엄청난 수치죠. 반면에 방어주 성격이 강한 유틸리티 섹터는 1.70%나 뚝 떨어졌어요. 겉은 고요한데 속은 막 소용돌이 치고 있는 이 상황.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그 속사정을 이해하려면 지금 미국 시장 한가운데 떨어져 있는 거대한 정치적 리스크를 살펴봐야 합니다. 최근 미국 대법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 관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잖아요. 아, 그 뉴스 아주 난리였죠. 네, 청취자 여러분께 먼저 명확히 해둘 점은 저희는 여기서 이 정책이나 판결의 정치적인 옳고 그름을 논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저희는 철저하게 중립적인 시각에서 팩트만 전달해드리고 있죠. 맞습니다. 저희가 집중하는 건 오직 시장이 이 거대한 변수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이 대법원의 판결은 계산기 자체를 부숴버리는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렇죠. 수백조 원에 달하는 관세 환급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 통상 정책에 대혼란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불확실성을 가장 먼저 반영하는 선물 시장이 즉각적으로 요동친 겁니다. 판결 직후에 나스닥과 S&P 500 선물 지수가 0.8% 내외로 급락을 했죠. 리스크 오프, 즉 위험 회피 성향이 확 나타난 거네요. 네, 당장 실물 경제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계산이 안 서니까요. 그런데 막상 현물 본장이 열렸을 때는 S&P 500이 보합으로 버텼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증권가에서 빠르게 분석을 내놨거든요. 이 판결이 혼란을 야기할 수는 있지만 실물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파급 효과는 제한적일 거라는 시각이 퍼진 겁니다. 아, 그래서 섣불리 방향을 못 정하고 팽팽한 관망세가 이어진 거군요.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네요. 네,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이 그렇게 평정심을 유지하는 척하는 동안에요. 이 불안감이 가감없이 폭발해버린 곳이 따로 있습니다. FFIC 시장 말씀이시군요. 네, 금리, 환율, 원자재가 거래되는 곳이죠. 숫자로 보는 자산시장의 충격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우선 WTI 원유 가격이 2.62달러가 뛰면서 배럴당 65.96달러를 기록했어요. 유가가 확 올랐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5.30원이 내려서 1,440원.00원이 됐습니다. 달러 약세, 원화 강세 흐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제가 특히 자산 가격 데이터 보면서 눈을 의심했던 특이한 수치가 있습니다. 금과 비트코인 가격이요. 모두 정확히 10만 3천 달러로 기록됐어요. 네, 이걸 더 큰 맥락에서 연결해 보면요. 지금 글로벌 자선 시장이 얼마나 극심한 변동성 구간에 들어섰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10만 3천 달러 평행이론이라니 진짜 영화 같네요. 원유 가격은 왜 이렇게 오른 건가요? 원유가 급등한 건 미국과 이란 간의 지정학적 전운이 고조되는 상황에다가 오펙의 감산 연장 기대감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국내 기름값도 11주 만에 상승 전환을 했고요. 아, 국내 주유소 가격 오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군요. 환율 쪽은 어떤가요? 달러는 왜 약세죠? 이게 참 재밌는 포인트인데요. 미국 연준, 즉 FOMC가 매파적 기조를 보였는데도 달러 인덱스가 0.6으로 하락했습니다. 마이너스 0.32포인트 빠진 거죠. 보통 연준이 매파적이면 달러가 강세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유로존 상황과 맞물려서 유로화가 더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달러가 힘을 잃은 거죠. 아, 그래서 원달러 한 줄도 1,445원까지 내려왔군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그 10만 3천 달러 미스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부분에 아주 중요한 모순점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모순점이요? 저도 리포트 보다가 뭔가 충돌하는 데이터를 발견하긴 했거든요. 네, 말씀해 보시죠. FICC 요약 리포트에서는 비트코인이 ETF 순유입에 힘입어서 10만 3천 달러로 상승했다고 나오는데요. 그렇죠. 글로벌 중심 뉴스 섹션에서 보면 미국 관세 불확실성에 비트코인 6만 5천 달러 선 붕괴라는 상반된 헤드라인이 버젓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거 완전 극과 극 아닙니까? 아주 예리하게 짚어내셨습니다.
그 상반된 헤드라인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현재 위험자산 시장이 뉴스 하나에 극단적으로 요동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 오보가 아니라 그만큼 시장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거군요. 네, 관세 불확실성 뉴스에 6만 5천 달러 밑으로 처박혔다가 ETF 유입 호재 터지니까 다시 10만 3천 달러로 쏴원이는 엄청난 변동성 구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점을 강렬하게 각인하셔야 합니다. 와, 안전자산인 금은 조용히 10만 3천 달러까지 왔는데 비트코인은 진짜 위아래로 수만 달러씩 찢어지면서 온 거네요. 다른 글로벌 증시 상황도 브리핑 좀 해주시죠. 네, 유럽 상황을 보면 독일 덱스 지수가 1.10% 하락했습니다. 다만 유럽 50개 우량주를 모은 스톡스 50 지수는 0.62% 소폭 상승했는데요. 거긴 왜 올랐죠?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기대감으로 방산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방어해준 덕분입니다. 아, 방산주.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 니케이 지수는 1.10% 하락했습니다. 엔화 약세라서 수출주들이 오르긴 했지만 글로벌 전반을 덮친 불확실성을 피하진 못한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네. 청취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당장 앞으로 뭘 대비해야 하는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번 주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달력을 좀 펼쳐서 핵심 일정만 큐레이션 해주신다면요? 자, 다이어리 꺼내시고요. 화요일부터 가보겠습니다. 화요일에는 홈디포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미국의 실물 소비를 볼 수 있는 지표죠. 홈디포. 맞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죠. 아, 엔비디아. 진짜 전 세계 증시에 멱살을 쥐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네, 그리고 같은 수요일에 미국의 12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도 있습니다. 예측치는 87.6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까지 대기 중입니다. 와, 수요일이 진짜 엄청난 날이네요. 관세 위헌 판결 직후라서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정말 긴장되는데요. 네, 시장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목요일로 넘어가면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습니다. 예측치는 21만 6천 건, 216K입니다. 고용지표도 챙겨봐야죠. 한국 시장 관련 일정은요? 목요일에 한국은행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이전 금리가 2.50%였는데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중요하고요. 금요일에는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 PPI 발표와 함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금통위까지. 한국 시장 6천선 안착 여부가 여기서 판가름 나겠네요. 맞습니다. 이 지표들이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연준 이사들, 그러니까 월러, 보스틱, 보험원 이사들의 연설과 맞물려 돌아갈 겁니다. 이 조합이 단기 포트폴리오의 방향을 완전히 좌우할 테니 꼭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월러, 보스틱, 보험은 기억해두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다룬 거대한 정보들을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정리해보죠. 코스피 6천을 향한 개인들의 맹렬한 질주, 그리고 미국 대법원의 관세 판결로 인한 혼돈, 금과 비트코인의 극단적인 가격 변동, 다가오는 엔비디아 실적과 한국은행 금리 결정까지 살펴봤습니다. 굵직한 이슈들이 참 많았죠. 여러분,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이 핵심들이 당신의 투자나 업무 혹은 세상을 이해하는 시각에 명확한 나침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여러 소스를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각해볼 화두인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미국 증시에서 이탈한 108조 원의 자금이 한국 등 다른 국가로 유입되고 있는 현상 말입니다. 네, 그 108조 원의 대이동이요. 이번 미국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과 수백조 원의 환급 사태가 단순히 미국 시장의 단기적 불확실성을 넘어서는 의미라면 어떨까요? 넘어서는 의미라면 어떤 글로벌 자본이 기존의 미국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서 다극화된 신흥 시장으로 영구적으로 이동하는 역사적 변곡점을 만든 것은 아닐까요? 와, 진짜 도발적인 생각이네요. 미국 일국 체제의 영구적 이탈이라.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이 자금들이 다시 미국으로 회귀할지 아니면 한국 시장의 6천선 안착을 돕는 든든한 기반이 될지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만의 뷰를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오늘도 따뜻하고 활기찬 인사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딥다이브에서 새롭고 날카로운 소스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